전문가들도 이거는 쉽지가 않다. 굳이 그런 부담을 갖고 이걸 왜 하냐. 지금 상황을 모르고 이러는 거냐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대답은 그래도 한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리스 이준입니다. 오늘은 그냥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걸 먼저 한번 보시죠. 제가 지난번 오프라인 모임에서 사용했었던 PPT 자료 중 일부입니다. 이름하여 숫자로 보는 폴라리스 자본주의 생존 라인인데요. 자, 맨 왼쪽을 보시면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즉 분별 없는 소비죠. 특히 빚을 내서 소비하는 행위. 어떻게 보면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 복리를 그냥 적으로 삼는 행위잖아요. 우리 모두 한 번뿐인 인생, 소중한 인생이잖아요. 그쵸? 오늘만 사는 사람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저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를 위한 부채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희생을 담아서 더 큰 스노우볼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0.08에서 0.1%. 자, 시중은행 자유 입출금 예금 이자 라인입니다. 은행은 우리가 맡긴 이 돈의 일부만 지급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대출 업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죠. 자고로 은행 면허는 정말 땅 짚고 헤엄치는 구조입니다. 정말 특권 오브 특권이죠. 그 은행 업무라는 게 하고 싶어도 아무에게나 어떤 기회나 라이센스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더구나 은행이 그냥 돈을 빌려주나요? 빌려주는 돈보다 더 많은 담보를 설정해서 리스크를 확실하게 관리합니다. 만약에 있을 담보물 가격 하락에도 아주 꼼꼼하게 철저히 대비를 하죠. 거기에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려줄 때는 더 큰 비용,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이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데에 따른 비용이지만 채권자인,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선 시간 흐름과 함께 발생하는 위험 변수에 대한 보상이죠. 자, 그 다음 2.5 시중은행 예적금 평균 라인입니다. 어찌됐던 이 두 가지 라인은요, 저는 단호하게 노예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판단을 해요. 자본주의 노예로 가는 길. 물론 오는 9월 1일부터 1억 원 한도의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지만 원금 보장이라는 타이틀도 사실상 허상에 불과합니다. 문자 그대로 원금은 보장이 되지만 원금의 가치는 녹아내리죠. 특히 보장이란 단어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노예 보장이니까. 자본주의 세상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은행도 기업이죠.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는 게 당연한 구조예요. 기업은 본인들에게 손해가 될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2.5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이기도 합니다. 연준은 지금 4.5죠. 이 정도의 그 역 미스매치가 과연 정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그 다음 3. 물론 일반적으로는 2%를 목표로 하지만 저는 3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정부가 제시하는 CPI입니다. 근데 통계는 어느 정도 마사지 되어 있고 정말 중요한 요소는 아예 제외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리고 3.4 그리고 6.7입니다. 지난 25년간 수도권 제외 전국 아파트 연평균 상승률입니다. 이 3.4가. 그리고 6.7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25년간 수도권 아파트 연평균 상승률입니다. 부동산 왕국, 부동산 불패 신화도 숫자로 보면 진짜 별거 없죠. 근데 우리는 거의 이거를 병적으로 집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러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컴플렉스 때문일까요? 뭐 반반일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원인이겠죠. 그리고 바로 7, 이 7, 운명의 숫자인데요. 정부가 발행하는 내재적 가치가 없는 불태환 법정화폐, 바로 피아트 머니의 시대의 개막입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 피아트 체제의 개막이죠. 이 7은 화폐 가치 하락을 상징합니다. 이때부터는 부채를 일으키는 사람이, 즉 빌리는 사람이 저축하는 사람들을 이용, 활용, 아니 착취를 하는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이른바 화폐에 대한 공매도죠. 오늘 빌린 1억의 가치와 10년 뒤의 1억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비용은 있겠죠? 그게 이자죠. 만약 7% 아래라면 한 4% 정도면 전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부채도 화폐처럼 시간에 녹아내리는 거죠. 저는 이 7 라인을 생존 라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서바이벌 라인이죠. 우린 이 숫자를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생존을 위해 우리가 꼭 각인되어야 할 숫자 바로 7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자 판단과 선택의 기준의 숫자죠. 이 서바이벌 라인, 이 7 라인은 결국 우리는 이 7%를 이기는 방법을 찾아서 훈련해야 합니다. 이게 본질이죠. 우리는 화폐를 자산으로 바꿔서 이 7 라인 오른쪽에 위치하는 게임을 해야 합니다. 왼쪽 라인에 두면 그냥 지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지는 게임이 누적되면 결과는
뭐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노동소득은 분명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 사업소득도 한계가 있죠. 돈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7 이상으로. 이게 본질이겠죠. 자, 그럼 이제 더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자, 12와 15, 이른바 지수의 영역입니다. 자본주의를 알고 이해하고 미국을 알고 이해한다면 거기에다가 401k 같은 퇴직연금 자산의 선순환 구조, 진짜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죠. 이 숫자 12, 15,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과 QQQ를 상징합니다. 저는 우리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봐요. 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희망의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를 진학하고 또 나름은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학력과 나이가 중요한 이 유교국가 대한민국의 편견과 싸워가면서 그리고 정말 수많은 비대면 소비자들을 상대해 가면서 희생해서 얻은 성과, 즉 이 화폐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면서 내 희생값이 녹아내릴 수 있다는 그 억울함의 1차 피난처. 바로 저에게 그런 SPY와 QQQ를 알려준 책이 있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 이 7을 이기고 12, 15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음을 알려준 제 마음의 피난처가 바로 조병학 작가님의 돈의 비밀이었어요. 제가 라이브에서 많이 소개해드렸었죠. 자, 마지막으로 24는 세계적인 천재들과의 동업, 그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또 그들이 제시하는 꿈과 비전으로 인해 그 기업의 가치 상승분을 확보할 수 있는 라인, 그게 바로 24입니다. 72의 법칙으로 3년에 2배의 성과로 보답해주는 기업으로 저는 분류를 해요. 자, 그럼 우리 폴라리스 채널의 핵심 키워드, 핵심 가치가 뭐죠? 바로 생존입니다. 우리의 생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과 자유를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화폐 가치 하락을 이기는 사람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7 라인에 집중해야겠죠. 앞서 얘기했듯이 이 7이 서바이벌 라인이에요. 다시 말해 7 아래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미래의 에너지를 땡겨와서 우리의 희생과 합쳐서 스노우볼을 키워 12, 15 라인에 투입해서 성과를 내면 이론적으로는 성공적인 수지 타산이 맞는 게임이 됩니다. 물론 24까지의 퍼포먼스를 내는 회사를 찾는 작업도 중요하겠죠. 거기에 여러분 82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은 대략 연평균 82%의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볼게요. 원금 보장, 노예 보장의 함정을 극복하고 무조건 우리는 이 7 라인 오른쪽에 서야 합니다. 즉, 화폐 가치 하락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생존의 최우선 규칙이죠. 가급적인 적은 규모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산의 영역은 경험의 영역이에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아는 것과 해본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그 운명과도 같은 변동성을 경험하고 이해해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PI1000 프로젝트에 도전했습니다. 이름하여 폴라리스 인덱스 1000. 자본금 1000만 원을 투입한 젠지들의 자본주의 리얼 생존 프로젝트죠. 시작은 지난 3월 14일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자본시장의 분위기, 혼돈 그 자체였어요. 주변인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었거든요. 전문가들도 이거는 쉽지가 않다. 굳이 그런 부담을 갖고 이걸 왜 하냐. 지금 상황을 모르고 이러는 거냐.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대답은 그래도 한다 였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니까 한다 였거든요. 저는 자본주의를 알고 이해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적기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 변동성을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진짜 리얼타임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저 자신이 아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젊은이의 순수한 도전이다. 제가 성과를 못 내고 입증을 못 한다고 얼마나 비난받은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상한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직은 정상인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살 떨리는 상황이었죠. 진짜로.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한때 이 PI 지수가 800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오늘은 이 실험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 정리하기 전에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하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컨텐츠에 소요되는 자금 1000만 원은 100% 제가 부담했고요. 결과값은 기부하기로 했고
그 비중은 사전 합의의 절차를 거쳐서 4대 4대 2로 출발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4, 미국 주식 4, 국내 주식 2 였습니다. 당시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국장을 왜 하냐? 너 바보냐? 아직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상징적인, 실험적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장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컨텐츠 수익보다는 방향성 기억하시죠? 물론 이 자본시장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돈이 일을 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편협하고 너무 그 구시대적인 세계관에 집착해 있는 우리 의원님들, 그 결과 우리의 서학개미들이 눈높이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자본시장의 역할과 혁신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미. 제발 이제는 국가의 운명을 걸고 관점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땀 흘려 일할 생각을 해야지. 네가 뭐 노가다는 뛰어봤냐? 너가 진짜 노동이 뭔지는 아냐? 이런 것들, 그쵸? 요런 단어들, 이런 질문들 매일 듣습니다. 진짜 답답해요. 도대체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게 혹시 공교육의 문제인가? 아니면 언론 문제인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2025년 우리나라가, 아니 노동 집약 산업 구조인가요? 지금 이게? K 무슨 방산, 원전, 조선, 반도체,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자동차, 2차 전지, 여러분들 이게 노동 집약 산업 구조인가요? 이게? 첨단 기술과 그리고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자본 집약 산업입니다. 아닌가요? 진짜 아닌가요 이게? 투자하고 성과 내고 다시 이익을 나누고 다시 재투자하고, 그런 선순환 구조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부국으로 가는 길이죠. 윌리엄 번스타인의 부의 세계사에서 제시된 한 국가가 부국으로 가는 길 중 두 번째, 그 조건이 바로 효율적인 자본시장입니다. 즉 금융이죠. 부동산이 아니에요. 건물 짓는다고 부국의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요. 당시 3월 14일 우리가 준비했던 취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기성세대가 틀렸음을 증명하자.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증명하자. 이거였어요. 용기 내서 화폐, 자산으로 바꾸고 그 자산이 일을 하게 하자. 즉 금융을 이해하자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수익보다는 방향성이다. 그래서 국장도 편입시킨 거고 비트코인도 편입시킨 거예요. 1000만 원을 이게 4대 4대 2로 나눠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좀 불편한 제약? 선택의 제약이라고 해야겠죠? 이게 400만 원, 200만 원으로 주식을 담는 게 진짜 선택지가 너무 좁아지기는 해요. 뭐 그래도 해당 조건으로 최대한 방향성을 더 존중하자였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트레이딩, 즉 대응이나 타이밍의 관점보다는 투자의 관점으로 다가가 보자였죠. 그쵸? 결국은 변동성을 경험해보고 초보자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자라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리밸런싱이나 어떤 종목 변경은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제가 시작 초창기에 담았었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자 같은 종목들을 처분하고 상장 당일날 서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 레거시 금융주를 처분하고 미래 혁신, 금융 혁신으로 갈아타자는 선택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 유튜브 정기 라이브에서 계속 공유해 드렸었죠. 자, 그래서 촬영일 기준 8월 24일입니다. 8월 24일 기준 현재 PI 1000, 우리 폴라리스 인덱스 1000, 3월 14일 출발해서 현재 1378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불과 5개월의 성과예요. 제한되고 다소 불편한 조건들을 그런 거 뭐 안 보고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달려와서 만든 성과입니다. 우리 상반기 관세 전쟁 경험했죠. 그리고 하반기 지금 이 8월 후반 또 이 한 차례의 폭풍우가 세상을 다 집어 삼킬 듯이 몰아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수없이 수많은 폭풍우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순간은 무섭고 도망치고 싶겠지만 본질이 훼손만 되지 않는다면 믿고 기다려도 됩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우리 본업에 더 충실하고 땀 흘려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해보자고요. 저 요즘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 PI1000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성과는 매주 수요일 공식 정기 라이브에서 보고되고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에 매주 한 번씩 성과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 해당 PI1000 지수에 담긴 종목은 그냥 컨텐츠입니다.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은 또 비트코인 관련된 질문들을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 기회에 영상 마무리할 겸 분명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만 달러를 넘어선 비트코인 진입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 비트코인 세계로의 진입은 사실상 고난, 고행길의 시작이거든요.
다른 좋은 회사들의 주식들도 많습니다. 다른 좋은 자산들도 많잖아요. 꼭 비트코인만이 그 길은 아니죠. 하지만 저는 제 주변 지인들에게는 아예 그냥 세뇌를 시킵니다. 가격에 연연하지 말고 DCA 전략으로 비트코인을 저축하라고 거의 강요해요. 저는 오랜만에 그냥 비트코인 한번 짧게 정리하고 갈까요? 비트코인은 공급 변수가 없는 스케줄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시간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수요에 의해서만 그 가격이 결정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자산이에요. 디지털 현물로서 사실상 유일한 온전한 내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재산권을 상징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사유재산권, 사유재산제의 정점의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돈이죠. 이제 인류는 디지털로 자기의 재산을 저장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희소성 끝판왕이고 모빌리티는 넘사벽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경제활동을 하는 한 그 언젠가 우리 모두는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될 거라고. 마치 지금 은행 계좌에 모두들 피앗 머니가 있는 것처럼 각자의 가격으로 가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단은 각자가 해보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자본주의 길잡이별 폴라리스 이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